제가 쓴소리만 한다고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좋은 활동을 하는 것도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활동을 많이 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좀 많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강사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들에게 참 좋다고 생각되는 활동들 뭐가 있을까요? 살펴봅시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었지만 선생님들이 거의 다 도와주는 활동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역시 결과물을 떠나서 과정을 중시하는 활동이기는 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아이들의 생각을 묻고 아이들의 생각대로 대답을 하고 아이들이 가진 생각들 그 자체가 정답이 되는 활동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얘기가 어렵다면 예시를 쉽게 한번 들어볼게요. 실제로 제가 봤던 활동이기는 합니다. 우주에서 어떤 행성이 가장 좋나? 수성, 금성, 지구, 달도 포함되어 있었고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없어졌죠. 그리고 왜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가지고 게시해둔 것을 제가 봤었거든요. 토성은 고리가 있고 제일 이쁘게 생겼고, 목성은 제일 크고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이라든가,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금성이 제일 이쁘다고 하는 글도 있었고, 해왕성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좋다고 하는 것도 있었고, 다 다양하게 넓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특이한 이유도 있었어요. 달, 나중에 가보고 싶다든가, 토끼가 보고 싶다든가, 수성 제일 뜨거워서, 토성 자기가 훌라후프를 좋아해서. 근데 천왕성은 하나도 없어. 아무튼 이런 아이들이 가진 생각 자체가 모두 정답이 되는 활동, 이런 활동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뻐 보이려고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찍어서 계속 보내는 그런 거 말고요. 더욱이 5살, 6살 때는 그런 게시물을 만들어가면서 적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7살쯤 되면은 자신의 생각을 아이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다른 아이들은 장난을 친다기보다 다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들어주는 것 자체도 아주 좋은 교육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죠. 여러모로 참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가정에서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생각을 자주 물어봐 주세요. 그 대상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정답을 유도하기보다는 아이의 생각 자체가 정답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비로소 자리 잡힐 때 아이들은 어디서든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마찬가지 지난 영상에 이어서 2탄입니다. 강사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들에게 참 좋다고 생각되는 활동들, 앞으로도 이 영상은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거고요. 이 시리즈의 모든 영상의 공통점이지만 옆에서 교사들이 다 도와주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연출을 많이 하는 활동들은 전부 제외입니다. 아이들이 현대사회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을 직접 아이들이 스스로 체험해보고 경험하는 활동들, 그런 곳이 많은 곳이라면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예시기는 해요. 민속놀이. 추석이나 설날 시즌에 아마 이거는 하는 곳이 많을 거예요. 요즘은 민속촌 같은 데를 가지 않으면은 체험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옛 문화가 아무래도 그렇죠. 직접 차보고 움직이고 짊어지고 등등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적인 효과가 들어갑니다. 옛날 문화에 대한 이해력도 높아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농장 체험. 마찬가지 현대사회에서 부모님들이 데려가는 게 아닌 이상은 경험하기 어려워요. 가서 아이들이 농사하는 모습만 사진을 찍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옆에서 교사들이 다 캐주는 게 아니라 개수가 적더라도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하나 다 캐보고 경험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좋겠죠. 저 역시도 어릴 때 한번 해봤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이 두 개는 대표적인 예시예요. 원에 따라서 종류는 상당히 다양할 겁니다. 더욱이 학교에 들어간다면 이런 체험을 하는 빈도수가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거의 책상에 앉아있을 테니까요. 마무리. 아이들이 스스로 경험해보면서 현대사회 및 도심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활동들, 사실 점차 없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현대화가 지속되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것들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이나 이쁘게 꾸미고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옆에서 교사들이 다 도와주는 활동, 그런 거 말고 이런 활동들이 강사 입장에서 볼 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다고 판단됩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시기여가지고 제약을 좀 받을 거예요. 하지만 이 코로나19가 극복되는 날 이런 활동들이 다시금 많아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3편입니다. 물론 실제로 이런 곳이 얼마나 많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영상을 올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죠? 이번엔 어떤 언일까요? 바로 시작해봅니다. 여러분, 보통 6세 이상이 되면 애들이 자연스럽게 문장화를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개인의 차이는 존재하겠죠. 혹시 겪어보셨나요? 6살 이상의 아이들이 개인이 아닌 단체가 돼서 어른들이랑 대화를 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각자 할 말만 합니다. 나는 오늘 이랬다, 나는 아까 이거 했다, 듣는 이는 언제나 어른입니다.
아무튼 학교도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잘 적응한 애들이 가서 잘 적응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경청입니다. 제가 아이들의 생각 자체가 정답인 활동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청도 중요하죠. 듣는다는 게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이가 말하고 아이가 대답하는 겁니다. 이것에 초점을 많이 둔 활동이 많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라면 저는 추천드립니다. 생각의 다양성이 존중되어가지고 정답이 되고 나아가 그것을 스스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그걸 또 들려주고 불가능할 것 같나요? 아닙니다. 이런 커리큘럼을 갖춘 것이 많지 않을 뿐이지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니에요. 쉽게 예시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 안전교육 영상을 틀고 선생님 혼자서 얘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게 꼭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여기서 영상을 보고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친구들에게 이야기해보고 듣는 친구들은 듣고 이럴 때 비로소 대화를 배우고 이럴 때 비로소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경청을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활동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함으로써 강압을 하지 않아도 질서를 잡아가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겠죠. 사실 우리나라 현재 유아교육과정에서 이런 환경을 찾기는 다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창의력, 사고력, 사회성, 정서성, 적극성 모든 곳에 효과가 있음과 동시에 한국 정서가 그렇게 좋아하는 질서를 지키는 교육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학교 가서 하면 되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다른 친구들의 말을 듣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학교를 가게 된다면 그때는 확실히 잘 들을 것 같나요? 절대 아닙니다. 내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로운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고 계시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 말에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그러는 사람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경청이 아닐까요? 썸네일 보셨으면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원에서 수업하는 곳에서 찍은 거예요. 어떠신가요? 솔직히 요즘 흔히 하는 이쁜 장식들, 데코들, 현수막이나 아름다운 장식들이랑 비교해보면 상당히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형편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보고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찍었어요. 이거 졸업하는 애들이 직접 만든 겁니다. 딱 봐도 느껴지지만 선생님이 만들어준 건 저 종이뿐이고 나머진 전부 아이들이 했죠. 물론 몇 명의 아이들이 있는진 모릅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있었었는데 제가 수업을 해야 돼가지고 미처 다 찍지는 못했어요. 다 놓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본 가장 아름다운 졸업 장식이에요. 졸업식 때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거 내가 만들었어. 아이들이 엄청 기뻐하지 않을까요? 물론 사진에 이쁜 장식이 남는 게 좋은 부모님들도 계실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이의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예쁜 포토존과 조금 덜 예쁘지만 내가 만든 작품, 무엇과 사진을 찍었을 때 훗날 아이들이 기억하고 회상할까요? 아이들이 원의 주요 행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데코를 하고 만들기 활동을 한다는 의미를 뛰어넘었어요. 분명히 이걸 혼자서 하진 않았을 것이고 누구는 밑그림, 누구는 색칠 이랬을 겁니다. 사회성을 배우고 협력하고 대화하고 거기에 성취감까지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진짜 교육 아닌가요? 전 나중에 제 아이가 다니는 원에서 이쁜 장식이 별로 없어도 이렇게 아이들이 즐겁게 만들어가는 작품들로 가득하다면 저는 그 원장님한테 고개 숙여 감사하다고 하고 싶을 거예요. 어떻게든 이쁜 장식, 이쁜 데코, 이쁜 현수막 이런 것을 많이 앞세우는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문화를 꼬집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저도 업체 특성상 그런 데코를 대여하고 세팅하러 다닌다곤 하지만 이런 작품을 보노라면 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반성도 합니다. 과한 사직욕과 경쟁욕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더 교육에 신경을 썼더라면 그만큼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 어떤 이쁜 장식, 그 어떤 이쁜 데코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내 아이가 손수 직접 만든 것일 겁니다. 그 보잘것없는 작품들이 훗날 아이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르니까요. 영상을 쭉 봐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현재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에 어떤 문화를 비판하고 있는지 말이죠. 하지만 그 사이에서도 제가 아이를 낳으면 정말 보내고 싶은 원도 있어요. 사실 무슨 행사를 하거나 꾸미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학교 가면은 상담사들이 다 있거든요. 뭐 진로 상담사라든가 학교 폭력 상담사라든가. 근데 이게 어린이집에도 있는 걸 봤어요, 제가. 이게 학교처럼 매번 오는 건 아니고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희망하시는 학부모님들별로 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지내는 것을 부모님이 방문을 해가지고 관련 전문가랑 같이 내 아이를 관찰하면서 진단을 하고 상담을 하는 것도 있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사실 이건 사진으로는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내실이 하나도 없는 사진 찍기 행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보니까 각 담임 선생님들도 원장님이랑 주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더라고요. 일이 뭐가 힘든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말이죠.
그런 게 체계화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냥 군소리 없이 얘기할게요. 저는 지금도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이런 곳이 얼마나 될까요? 완벽하진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면 얼마나 아이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그런 방향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지 딱 보이지 않나요? 물론 행사를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우리 회원원이니까 열심히 도와드리긴 해야겠... 아무튼 아이 전체를 위한 프로그램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처럼 아이 개개인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는 원이라면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개인의 초점을 둔 프로그램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것. 이건 아이들 그 자체에 집중을 해야만 탄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아이들 그 자체를 생각하고 위한다는 거겠죠. 아이 전체를 위한 프로그램은 전국 어딜 가도 다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개개인의 초점을 많이 둔 프로그램은 사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당장 체계를 잡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진 찍느라 바쁘거든요. 밥벌이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 유아교육 문화 안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등학교도 그런 상담사가 문화적으로 자리를 잡았듯이 말이죠. 아마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곳도 있을 겁니다. 없는 곳이 있나 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제가 없는 것을 본 적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면 눈에 안 띄게 해놔가지고 제가 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안전수칙 안내판 같은 거예요. 보통 어떻게 게시하나요? 그냥 보통 원 게시판에 걸어놓는 경우가 제일 많죠. 사실 이쁘게 보여주기식으로 만들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걸 일일이 읽으면서 지나다니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인상적인 것을 하나 봤습니다. 그런 안전표지판을 아이들이 직접 쓰고 만든 거예요. 물론 겉보기로는 잘 안 익힙니다. 가까이 가서 봐야만 어른들이 읽을 수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굉장하지 않나요? 그냥 앉혀서 주입한 게 아니라 쓰면서 스스로 익히게 한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만약에 이런 안전수칙 안내판 같은 거요. 부모님들이 보라고 만든 게 목적이면 정말 의미 없는 겁니다. 계단에 뛰어내려가지 않아요? 부모님들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원에서 뛰어다니는 부모님들도 거의 없을 텐데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인데 그걸 제가 본 원 중에 가장 잘 실천한 사례 같습니다. 이전에 제가 추천했던 원이 뭐냐면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가고 스스로 꾸며보는 교육이나 행사가 많은 곳을 추천했었거든요. 그 연장선이기는 해요 물론. 그 당시에는 행사를 아이들이 스스로 꾸몄었더라면 이번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배워야 하는 그 교육 내용을 아이들이 쓰고 만들면서 익힌 겁니다. 동시에 글쓰기도 배우고 재미도 가져가는 거죠. 교사들이 일일이 만들고 이쁘게 보여준다고 꾸미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돼요. 이럴 듯 실리적이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교육과 사회성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이 중심이 된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종합하면 선생님들이 만든 작품보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손을 더 많이 거친 작품이 많은 곳에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자주 언급했습니다만 그놈의 이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은 알아서 이 정도만 하고 선생님들이 알아서 다 만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교사들만 힘들겠죠. 제가 원에 묻고 싶어요. 교육 커리큘럼을 짤 때 아이들이 더 많이 하게 될지 선생님이 더 많이 하게 될지 생각 안 해보시나요? 대놓고 부모님들한테 선물을 주는 목적이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말이죠. 만약에 일부러 선생님들이 많이 만들게끔 해놓고 결과물을 어떻게든 만드는 것에 중점적으로 두는 커리큘럼이 많다면 가지 마세요. 아이들한테 도움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컨텐츠가 결국 유아교육이 얼마나 보여주기식 결과물로 자리매김했는지를 비판하는 컨텐츠가 많을 거예요. 저라고 새로운 거 욕심내겠다고 근본 없이 운영할 순 없잖아요. 수업도 행사도 보여주기식 결과물이 너무 강한 성향이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영상을 찍을 때마다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현실이 이렇습니다. 어쩌겠습니까? 현실을 외면할 순 없잖아요. 처음엔 제가 딱히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몇 달 있다가 그게 보여가지고 제가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예상대로 그렇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다시 들고 왔을까요? 살펴볼게요. 보통 아이들끼리 생활할 때는 어떻게 지내나요? 물론 미리 말씀드리지만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이게 좀 어렵습니다. 다 같이 논 것을 정리하고 다 같이 뭐하고 등등 보통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역할 분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언제 제가 그걸 느꼈냐면 보통 아이들이 점심을 받을 때 식판으로 왔잖아요. 전부 모으는 것은 담당 선생님이 하시지만 식판을 다 담고 나서는 전 연령이 다 그러기는 하던데 아이들이 나르고 모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약속이라도 되어 있듯이 말이죠. 정리도 그래요. 여러 가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어떨 때는 장난감을 수월하게 가지고 놀기 위해서 책상과 의자를 치우기도 하죠. 근데 이것마저도 역할 분담을 해요. 무거운 책상은 선생님이 하시고요. 의자는 남학생들이, 놀잇감 장난감들은 여학생들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저 농담 안 하고 학교 보는 줄 알았어요. 뭐 이런 게 호불호는 있을 수 있겠지만 말이죠. 제가 이게 왜 인상 깊었냐면 보통 체육 시간에는 교구를 쓰고 나면 다 같이 정리하게 시켜요. 시간이 없으니까 말이죠. 근데 이러면 뭐가 발생하냐면 분명히 제 교구거든요. 근데 자기가 먼저 주었다고 내 거다. 아니야 내가 먼저 주었다고 이렇게 싸워요. 굉장히 자주 발생합니다. 근데 이러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덜 하더라고요. 역할이 주어졌으니까 말이죠. 동시에 함께하는
사회성을 심화적으로 습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나중에 학교 갈 때에서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단순히 다 하고 나면 치워야지, 이걸 넘어선 거죠. 초반에는 시행착오가 조금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은 들었어요. 그냥 다 같이 치우자 하는 것보다 더 느리고 비효율적일 수는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 패턴을 잘 습득시키고 그러고 나면 선생님의 노동 강도도 줄어들게 될 거고요. 아이들에게는 더욱 심화적인 사회성을 형성하게 되겠죠. 다른 아이의 영역도 침범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니 거 내 거 싸우는 일도 없을 테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원이 있으면 보내보고 싶더라고요.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아이가 만약에 이런 게 습득이 되고 나면 부모님이 이런 일을 하는 동안 아이가 스스로 다른 것을 도와줄 수도 있을 테고 말이죠. 과한 기대인가요?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아이랑 아빠가 같이 밥 먹은 자리를 치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제가 비판하는 원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나름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하는 원들도 있어요. 물론 이런 운영 방식에는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들은 아이들 교육의 거의 대부분 진심을 가진다는 사실 말이죠. 여러분 아이의 진짜 소원을 들어보셨나요? 기억나는 소원이 뭐가 있으세요? 여기 그 소원을 적는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하더라고요. 소원의 내용만 보더라도 이게 우리 원의 아이들의 성숙함입니다 라는 걸 표출한다기보다 순수함 그대로를 표출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작품 역시 아이들이 거의 다 쓰고 만들었고요. 글을 쓸 줄 모르는 아이에 한해서만 선생님이 글씨로 좀 도와주긴 하셨더라고요. 소원의 내용들이 보면 거의 다 이래요. 제가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키즈 카페 가고 싶다, 디아루가 가보고 싶다, 무한의 계단 끝까지 가고 싶다, 돈가스 먹고 싶다, 체육 수업이 맨날 하고 싶다, 고맙다, 피카츄가 보고 싶다, 심지어 피카츄를 그리더라고요. 제가 이런 소원에서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소원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제3자의 개입이 전혀 없습니다. 보통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교사들이 많이 개입을 하거든요. 조금 있어 보이게 써야 되니까요. 뭐 이런 거예요. 가족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어린이집에서 더 재밌게 지내게 해주세요, 친구들과 더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선생님과 잘 지내고 싶어요. 학급 아이들한테 소원을 쓰라고 했을 때 그 반에 이런 소원만 가득하다는 게 말이 되나요? 누가 보면 영재학교 미취학반인 줄 알겠네요. 내 아이는 얼마나 정상적이고 성숙하고 어른스러워 보이나요? 안 그러나요? 아이들의 소원을 쓰는 활동의 내용이 방금 말한 소원의 부리만 써져 있는 것이 가득하다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스스로 생각할 기회도 없다는 뜻이었겠죠. 그러나 지금 소개한 원 같은 경우에는 필터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누가 보기에는 좀 엉뚱하고 모자라 보이는 소원일 수도 있는데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직접 적어보기도 하고요. 능동적이고 진실하고 나아가 실리적입니다. 소원을 쓰라고 했는데 소원을 쓰지 못하고 잘 모르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사실 문제가 조금 있는 아이라고 봐도 돼요. 이것저것 많은 걸 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그런 나이잖아요. 근데 막상 그런 걸 얘기해 보라고 했을 때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얼마나 그런 생각들을 부모나 원들이 틀어 막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저런 어른스러운 소원이나 써제끼고 있는 것이고요. 아이입니다. 순수함이 표출되고 그것이 존중받아야 됩니다. 내 아이가 다니고 있는 원에서는 그것이 존중받아지고 있나요?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실 텐데 쉽지 않으시죠? 보기에도 그래 보여요. 어쩌면 이번 영상은 우리 교사들이 보기에 좀 솔깃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차근차근 얘기해 볼게요. 보통 교사들의 일상을 보면은 오전부터 하원까지는 거의 애들 돌보는 것에만 집중하고 다른 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한 3시, 4시까지 말이죠. 그때 종일반이나 연장반 선생님들이 와야 비로소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무일이나 행사 준비를 그제서야 하는 것이죠. 특별활동 강사들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12시부터 4시가 메인 수업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끝나고 사무실에 돌아가면 한 4시에서 5시쯤 되는데 이때부터 저희도 사무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사 준비 같은 거 말이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연장반이나 종일반 때 보조교사가 나타난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한창 때부터 담당 교사들이랑 있는데도 보조교사가 계속해서 투입되는 곳들이 있어요. 물론 이런 곳이 적지 않다는 건 압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교사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아는 곳들이 소수 있어요. 보조교사가 있어도 메인 교사들이 일하는 그런 일 강도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면 그건 인건비 내가 딱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제대로 활용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 체육 수업을 하면 이런 셈이에요. 전체 수업을 2시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3, 4세의 경우는 연령 특성상 무조건 담임 선생님들이 들어오시지만 5세 이상의 경우는 쭉 담당하는 반이 없는 그런 보조교사들이 담당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누군간 그렇게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담임교사가 감히 아이들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아.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그동안 다른 일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말 쉽게 던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조교사에게 담당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일부를 뚜렷이 배정함으로써 담임 교사들의 업무 강도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패턴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 곳, 저는 이런 거 추천하고 싶어요. 그 시간 동안 담당 교사들은 휴식을 가질 수 있고요. 밀렸던 일들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탄력적인 근무가 가능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근로문화가 제대로 선진화된 곳이에요. 보통 교사들이 힘들다고 호소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하루 종일 내내 정신없이 흘러가고요. 아이들이랑 있다 보니까 제대로 휴식을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해야 되는 일들은 정작 뒤로 계속 밀려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는 시간은 계속 늦어지고, 잘 생각해보세요.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몇 시간 동안 일을 하면 몇십 분 동안 휴식을 하게 돼 있고 이게 명시가 돼 있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은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걸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물론 어느 원을 가나 보조교사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건 사실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담당 교사들에게 휴식을 줄 수도 있고요. 밀린 일을 하게 할 수도 있고요. 보조교사들에게는 스펙적인 경험치를 쌓을 수도 있게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을 보면은 그냥 담임교사들이 한창 돌보고 있는데 들어가서 같이 와다다다다 돌보고 같이 와다다다다다 만들고, 이러니까 둘 다 실효성도 없고 힘들기만 하고, 이러면 인건비 내 갖다 버리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근데 아직도 이런 경우가 절대 다수입니다. 말이 길지 결국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해당 원의 담임 선생님의 역할을 보조교사가 대신해서 할 수 있으면서 역할이 뚜렷하게 나뉘고 신과 일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곳, 이런 곳 저는 추천합니다. 교사가 조금이라도 덜 힘드니까 그 감정을 아이들에게 토로하지도 않을 거고요. 이런 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건 적어도 해당 원장님은 자신의 선생님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건 확실해요. 그냥 어떻게든 자기 원 알리겠다고 주구장창 행사만 하고 주구장창 선생님들 끌어들이기만 하고, 그것 때문에 쓸데없는 행사들 때문에 교사들의 에너지는 소비만 되고, 이딴 곳보다 훨씬 낫습니다. 개인적으로 원을 볼 때는 아이들이 그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기를 바라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성이거든요. 안정성이 바탕이 되기 위해선 교사들이 힘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까놓고 다양한 활동은 원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내가 아이들한테 다양한 활동을 시켜주기는 싫고 원에서는 해주기를 바라고,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면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그게 맞다고 생각되시나요? 아이는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아이 사진에 보조교사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컴플레인을 걸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주세요. 아유, 우리 담임 선생님도 쉬어야지 아무렴. 이 시리즈 영상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일 겁니다.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환경적으로 조금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물론 대부분은 맘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그냥 바깥에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날아가는 곳이면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단순히 현장 체험 학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시도 때도 없이 원 주변의 놀이터나 그런 시설들을 많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오전 오후 할 것도 없고요. 이거 대부분은 가만 보면은 며칠에 한 번 가끔 나갔다 오고 이런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제가 하루에 오전이든 오후든 애들이 교실에서 묵힐 바에는 밖에 한 번이라도 더 나갔다 오게끔 하라고 얘기하는 곳을 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서 수업할 때는 반 이상이 밖에서 이루어져요. 물론 생활체육이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말이죠. 수업이 끝날 때도 바로 원으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애들한테 물어봐요.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놀이터 간대요. 매주 전체 반 중에 최소 한두 번은 꼭 그러더라고요. 어느 때는 반대로 밖에서 놀다가 수업을 하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좀 놀란 게 영하 10도 막 이렇게 찍지 않는 이상은 겨울에도 밖에 나가더라고요. 눈이 안 와도 나가요. 물론 측면에 따라서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감기 걸릴까봐 걱정하고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반대 측면이 좀 세요. 면역이라는 게 그것에 직접 부딪히면서 형성되는 거거든요. 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감기 면역이 형성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걱정돼서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역할을 원이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굉장히 훌륭한 역할이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현재 수업하는 원이고요. 홍보 영업 목적은 절대로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까지 바깥놀이를 활용하고 있는 곳은 현재 제가 수업하고 있는 곳 중에 이곳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을 밖에 내보내는 횟수가 많이 적어졌다는 것이겠죠. 제가 바깥으로 나간 게 왜 좋냐고 하냐면요.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었지만 아이들에게는 누구나 공격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제어해주는 호르몬 분비가 햇빛에 많이 있습니다. 그걸 세로토닌이라고 하거든요. 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바깥에 가야 아이들이 생각하면서 움직이고 놀 수 있는 환경이 더 많아요. 교실에 꽁꽁 묶여있는 것보다 훨씬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우리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즘은 다들 사교육에 돌봄센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기가 좀 어려워지기는 했는데 한 놀이터에 매번 가더라도 우리가 노는 방법은 항상 달랐어요. 그네를 탈 수도 있고 시소를 탈 수도 있고요. 뭐 얼음땡, 술래잡기, 탈출놀이, 나열하자면 정말 많죠. 아니면 이러면서 친구들과도 얘기해요. 다음번에 오면 여기서 뭐뭐 하고 놀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서 사회성까지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뭐 흙이 있으면 흙 가지고 다양하게 뭔가를 만들 수도 있었겠죠. 창의력,
사고력, 아까 말했던 사회성, 그리고 상상력이 여기서 키워집니다. 모든 행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들한테 뭔가 보여주겠다고, 많은 걸 한다는 걸 증명하겠다고, 정말 쓸데없는 화려한 행사, 상업적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진 찍기 행사, 그런 것보다는 이게 수십 배, 수백 배는 낫습니다. 그렇게 증명하려고 떼쓰는 것보다 아이들 자체가 바깥에서 놀면서 활동에 집중하게 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아이 자체를 생각하는 곳인지, 아이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곳인지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혹시 거주하는 곳 주변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시도 때도 없이 나와가지고 놀이터에서 소리 내면서 놀고 뛰고 있으면 민원을 넣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저런 원이 많아져야 아이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